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해당 산업과 이슈를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알려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명수 PB, 김지훈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나스닥만이 반등에 성공을 했고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 또 중소형 지수의 러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는 반등에 성공을 했고 엔비디아는 역시나 좀 주춤한 모습이었는데 과연 국내 증시 오늘은 어떤 산업과 어떤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지 오늘 장 바라보고 계신 4종목 김명수 PB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장이 조금 혼조세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 조금 집중해야 될 것 같아서 4종목 좀 선별해 봤는데 우선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좀 이름을 올린 포스코 DX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포스코 ICT에서 지난 2월에 사명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사명 변경하면서 신산업의 산업용 로봇 자동화 그리고 스마트 물류 자동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로봇 자동화 솔루션 사업에 조금 관심을 갖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퍼런스를 열고 포스코 그룹이 로봇 협의회를 통해 계열사들과의 이제 협력 체계를 좀 보여준다라는 이런 현황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2025년부터는 외부 기업까지도 이제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포스코 DX가 기관 순매수 상위 이름을 올리면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이제 교육 관련주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교과서주는 조금 웃었고 사교육주는 조금 울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만드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비상교육과 함께 참고서나 교과서를 만드는 업체는 좀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메가스터디를 비롯한 이런 사교육 종목들은 조금 주가가 빠지게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발언에서 이제 고난도 문항을 교과서 내에서 출제해야 된다라는 발언으로 통해서 사교육 업종 관련해서는 조금 빠지고 이런 교과서를 만드는 업체는 조금 관심을 받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애니능률이 그렇게 신고가를 올라가게 됐으므로 지금부터 조금 앞으로 한 5개월 남은 수능까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 현대로템을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번 주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바닥을 치고 있다, 조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K2 전차의 영업이익률을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존 내수 위주의 디펜스 사업 부분이 수출적으로 많이 전환되었다라는 이런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3분기까지 폴란드의 K2 전차 18대까지도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계산한다면은 2분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트램이라든지 지하철 쪽도 관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FNF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주의 종목들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FNF만큼은 중국 시장이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실적이라든지 점포 개점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골프나 테니스, 엔터 사업까지도 이제 사업 다각화가 충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FNF 주가가 좀 내려온 지금 상황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NF도 우리 김지훈 대표님의 공약주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 봄직합니다. 자, 그럼 현대로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원픽 종목으로 현대로템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너무 잘 갔거든요. 월요일부터 해서 이번 주 계속 좀 고공행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목표가는 이미 도달을 했어요. 제시해 주셨던 58,000원은 이미 도달을 해서 추가적인 상방을 어디까지 좀 열어놓는 게 좋을지 궁금해요. 네, 1차 목표가를 38,000원 선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4만 원 선을 넘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한 이후에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이런 방공 또 방산업체들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서 잠깐 숨고르게 들어가지만 2024년과 2025년 각각 50대에서 100대까지도 K2 전차를 비롯한 이런 무기들이 수출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1차적인 전고점은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수익 실현과 다시 한번 재진입 시점을 노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요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주가의 전망은 밝지만은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만큼 물량은 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반 정도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오늘장 4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일단
중복으로 겹치는 종목은 굉장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방금 FNF도 중복으로 겹쳤고 보시면 간혹 중복으로 맞아요. 겹치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거는 사람들 보는 그 관점이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포인트가 비슷하기 때문에 주식은 약간 미인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는 종목은 특히 더 관심 있게 보시고요. 첫 번째는 LG에너지 솔루션인데요. 회사채 발행의 수요 예정액이 5천억인데 9배 넘는 금액이 몰렸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식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신용 등급이 낮고 시장이 덜 우호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폭발적인 자금이 몰렸다는 거는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굳건하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기관 투자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1조까지 아마 할 경우에는 지금 연 차입 한도의 40%에 해당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아마 혼다, 스텔란티스, 현대차 등 다양한 조인트 벤처의 북미 합작법인에 필요한 자금으로 상당 부분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를 위한 시장 점유율 확대 그리고 북미에서 굳건한 1등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당연히 이제 후발주자로 에코프로가 아마 한 1,0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규모로 회사채 발행 수요 예측에도 굉장히 흥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HL 만도인데요. HL 만도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앞으로 10년간 미래차 사업에 104조 정도 110조 정도 투자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아마 수혜주 찾기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아마 전동화 관련된 투자 금액이 제일 클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전동화 금액 한 36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전과 직결되는 전자식 제어나 제동 부품을 하는 HL 만도 같은 경우가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레벨 3의 아다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에 대한 성과가 본격적으로 좀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도 HL 만도는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LG화학이랑 이제 3,308억 이제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뭐 길게 봤을 때는 2조 넘게 2조 한 4천억까지 매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매출의 15%를 차지하는 게 이 소위 말하는 MLCC 2형 필름인데요. 이 MLCC 2형 필름도 작년에도 안 좋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안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전년도랑 그다음에 전 분기 대비해서 훨씬 좀 개선되는 흐름이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 MLCC 그 2형 필름이 매출 비중에 계속 15% 그리고 내년에 10%까지 계속 줄어들고 양극재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코스모 신소재도 캐파로는 제일 작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10만 톤, 2026년에 한 20만 톤까지 캐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캐파에 대한 그 증설에 따라 글로벌 양극재 3차 벤더로 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도 설명 필요할 것 같은데요. LG 살짝만 좀 해주실까요? 네네네. 하나 누락됐네요. LG전자도 역시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지금 없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2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뭐 TV나 노트북 글로벌 수요 둔화가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 프리미엄 TV 쪽으로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홈엔터나 이 비즈니스 솔루션 모두 건전한 재고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하반기에 좀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후발주자로 뛰어들긴 했지만 양극화 물질 관련해서 LG화학과 이렇게 좀 큰 대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그런데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싶거든요. 시총이 무려 이제 6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얼마나 또 높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코스모 신소재가 상대적인 그 매출 성장률이나 이익 성장률 다른 여타 뭐 포스코 퓨처 양극재 5대 천왕이라고 하는 뭐 LG화학 그다음에 LNF 에코프로비엠보다 이 매출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 보시면 올해하고 내년 한 80% 정도 증가율이 나오거든요. 네.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로는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성장률이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앞으로 이제 100% 거의 아까 말씀드린 MLCC 2형 필름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양극재 매출이 거의 100% 육박할 게 아마 2025년 빠르면 2024년 뭐 말부터 이렇게 양극재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그거에 대한 효과는 클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주가는
MSCI 그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것까지 충분히 지금 반영돼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타 다른 그 양극재 업체들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당장 좀 매수하기보다는 주가 추이 좀 지켜보자라는 취지에서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코스모 신소재 오늘 또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터진 만큼 주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병수 PP님이 이 네 종목 안에서 골라오신 원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FNF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류 업체들이 조금 소외받는 장중이었는데 알고 보면 영업무역은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 반해 FNF가 주가가 조금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의료 성수기 플러스 해갖고 중국 시장이 굉장히 견고한 요 이유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분기에 매출액이 한 4천억 원 가량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한 20% 그리고 영업이익도 1,177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 해서 전년 대비 한 24%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는 이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외국인 상권 중심 내수 MLB 매출이 조금 괜찮은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요약 자료가 나오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FNF가 지금까지 이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MLB 브랜드의 성공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중국을 진출하게 되면서 매출이 한 1,000억 원 가량 나오게 됐는데 21년에 중국에서만 4천억 원 그리고 22년에는 6,320억 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거의 한 3년 동안 6배 정도의 중국 시장 선정이 나오게 됐는데 중국은 비주류 스포츠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구가 중국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MLB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MLB 브랜드를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서 좀 브랜드화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한 30%가량 비싼 가격에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거 덕분에 많이 성공하게 되었고 특히 점포수가 올해에만 50개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리오프닝이 굉장히 좀 진행이 더딘 와중에 MLB만큼은 좀 성공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FNF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1년에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2년에 1조 8천억 원까지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조 원은 무난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단지 아직 2분기가 채 지나가지도 않았지만 올해는 2조 원까지는 돌파가 무난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들어서만 거의 한 6, 7%가량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13만 원 선이 어제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좀 살펴보았을 때 특히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이제 골프라든지 테니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도 진출한 현재 FNF의 사업 다각화 모델을 볼 때 한 13만 원 선이 깨진 지금 정도의 주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목표가는 한 15만 원 선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 아래 자막은 손절가라고 나와 있지만 12만 8천 원으로 손절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재매수를 고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넓은 범위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FNF가 하반기에 어떻게 또 매출이 잘 나올지 살펴보신다면은 좀 유의미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NF의 단기적인 목표가 1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일까요? 어떤 종목 원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HF 만도를 가져왔는데요. 역시나 비용을 굉장히 줄이면서 중국 공장에 대한 부담감을 줄였습니다. 6개에서 4개를 줄였고요. 인력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코스트를 줄이는 건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럼 코스트를 줄이는 만큼 당연히 이익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회사도 굉장히 현대기아차의 비중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 현대기아차의 비중, 비현대의 비중이 지금 이제 77%까지 늘어나면서 현대 외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굉장히 글로벌 미국 그 완성차 업체로 납품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기아차의 중대형 SUV나 신형 전기차에도 당연히 납품을 하고요. 이 소위 말하는 전자식 부스터가 결합된 브레이크 시스템 IDB에 엄청나게 많은 캐펙스와 R&D를 투자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비용을 많이 깎아먹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수익 구조로 전환되면서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3분기에는 GM의 이 블레이저라는 전기차가 나오고요. 4분기에는 이제 에퀴녹스 이것도 GM입니다. 예, 전기차가 나오는데 여기에 플랫폼 형태로 납품된다는 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외에도 GM의 이제 신규 차종에 대한 확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또 특징적인 거는 현대차 인도 공장 갈 때 같이 따라가서 인도의 첸나이 공장을 10% 이상 증설하면서 첸나이 공장을 통해서 현대차 인도 물량을 좀 대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플랫폼 단위로 브레이크나 조향 시스템을 수주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과거 2년 동안 계속 4% 밑으로 빠졌는데 중국도 아까 구조조정하면서 영업이익률이 7%대로 올라오고 그리고 지금 수주 잔고도 연간 50조 넘게 작년에 수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곡차곡
그 소위 말하는 실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는 하반기로 보면 이제 영업이익률 6%대까지 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한 번도 역상작 없이 매출가익이 꾸준히 계속 10%대까지 성장을 해서 저는 올해 이 자동차 부품주 중에는 탑픽으로 꼽을만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좀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서 일단 61,000원을 잡았는데 요건 1차 목표가고요. 다만 이제 목표가보다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린 손절가입니다. 그래서 손절가가 42,300원이 깨지면 완전히 추세가 이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또 10년간 109조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전기차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HL만도와 또 하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있는 FNF 오늘 김지훈 대표님과 김병식 PB님의 원픽 종목이었으니까요. 주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